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53년째 기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은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답을 하라면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론은 한 사회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심판관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불편부당해야 하고 사실과 거짓말을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다수가 사실 확인에 소홀하면서 심판자 역할에는 열심히 합니다.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행세하고 도덕군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소홀하고 그리고 기사를 쓸 때 공정성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포기하고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는 언론은 자연히 저절로 선동기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언론도 기자는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이 신념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이 여론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서 학폭이 있습니다. 학폭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면은 아주 문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폭보다 한 1000배 정도, 아니 한 10,000배 정도 더 심각한 문제가 언론의 폭력입니다. 언론의 언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언어 폭력을 줄여서 언폭이라고 하겠습니다. 언폭이 학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황영웅 사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IMBC가 인터넷판에서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는 제목을 뽑은 것, 또는 기사 본문에 황영웅을 옹호하는 사람을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쓴 것, 이게 무슨 칼럼에서 쓴 게 아닙니다. 보도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의 탈을 쓴 선동기관으로 봐야죠.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며칠 전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황영웅 향한 뒤틀린 팬심에 쏠리는 우려. 황영웅 향한 뒤틀린 팬심에 쏠리는 우려. 뒤틀린 팬심이라고 그랬어요. 황영웅 팬들을 모독하고 있는데 황영웅 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해서 읽어보니까 간단합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 하차를 한 다음에 황영웅이 자선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팬들과 함께. 자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런 황영웅을 옹호하는 사람들, 황영웅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틀린 팬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뒤틀린 팬심에 쏠리는 우려라고 했어요. 뒤틀린 팬심에다가 뒤틀린 팬심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답니다. 그런 여론만 있습니까? 황영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동정하는 여론이 또한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싹 빼버리고 황영웅 향한 뒤틀린 팬심에 쏠리는 우려, 이건 사실 기자의 마음이죠. 이 선 기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마치 이런 여론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황영웅 향한 뒤틀린 편심에 쏠리는 우려라고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전형적인 은폭에 분류될 만한 기사입니다. 이 시작부터가 학폭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니 황영웅은 학폭 전력자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검증된 바가 없어요. 학폭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폭력으로 정학 처분 등을 받았느냐, 그리고 형사 문제가 되었느냐, 이 두 가지로 기준을 해야지 기자가 멋대로 학폭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까? 그런데 이 황영웅을 학폭 프레임으로 집어넣으려고 기사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모으면서 학폭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소환되었다. 최근 황영웅의 행보를 보고 있자면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학폭과 황영웅을 이렇게 드라마를 매개로 해가지고 엮어버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언론의 폭력적, 아주 당당하지 못한 기사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황영웅의 하차 이후 일부 여성 팬들은 MBN 사옥 앞에서 황영웅 인권 사수, 기자들은 마녀 사냥 중단하라, 가짜 뉴스에 음아들 뿔났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진행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발목을 붙잡힌 황영웅을 옹호하는 내용의 해당 시위는 대중에게 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야, 이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지만은 이 기사를 내보낸 부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기사입니까? 논설입니까? 기사는 기사답게 써야 되고 논설은 논설답게 써야 돼요. 기사에는 자기 개인 의견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발목을 붙잡힌 황영웅을 옹호하는 내용의 해당 시비는 대중에게 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중에게 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니,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시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겠는데 왜 이 기자는 이 내용만 씁니까? 대중에게 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아니, 대중에게 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중에게 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가 아니고 나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라고 써야 그게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것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뭐가 이렇게 또 나오느냐 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은, 최근 한 매체에서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측이 황영웅의 자선 팬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라. 아니, 이게 충격입니까? 노래로 자선을 하겠다는데 해당 매체에서 공개한 황영웅과 팬클럽 측의 메시지에 따르면 황영웅은 팬분들과 빨리 소통하며 지내도록 마음 다잡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팬카페 측은 현재 팬미팅, 전국 투어 등을 개최하여 황영웅이 가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졌다. 아니, 이게 충격적인 겁니까? 아니, 황영웅 들어 노래 부르면은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런 무슨 선고가 나왔습니까? 황영웅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더구나 자선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랍니다. 원로 작곡가 정풍성 선생의 이야기를 새삼 인용해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황영웅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좋은 일도 못합니까? 한국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팬클럽 측이 준비 중인 황영웅의 팬 미팅은 자선 행사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선 행사 여부를 떠나 친구를 상대로 한 폭행 상해 전과자이자 학폭, 데이트 폭력, 군대 내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인 그의 자숙 없는 활동 강행 소식은 실로 당혹스럽다.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제가 신문사 부장할 때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기자를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서 원고지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기자냐고. 기자는 기사답게 써야지. 이건 논술위원이 쓴 것 아니냐고. 지금 논술 쓰고 있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전통 있는 한국일보의 기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기자 이름을 제가 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이 기자보다도 그 위에 있는 부장이 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선 행사 여부를 떠나 친구를 상대로 한 폭행 상해 전과자이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학폭, 데이트 폭력, 군대 내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거는 하나도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동입니다. 학폭 증거 없잖아요. 아니, 황영웅이 학폭 저질러가지고 정학처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장만 있잖아요. 아니,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전 단계로 의혹이라고 하잖아요. 의혹이라고 하면 그 80%가 사실인 것처럼 그 의미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확증되지 않는 걸 의혹이라고 하면요, 그건 그때부터 언론이 아닙니다. 선전문입니다. 선동문입니다. 기사를 선동문처럼 쓰면 됩니까? 데이트 폭력도 증거 없어요. 군대 내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그런 증거 없는데요. 자숙 없는 활동 강행. 아니, 1등을 앞두고 6억 상금을 앞두고 하차한 그 이상의 자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미 끝난 7년 전 사건으로. 그런데 자숙 없는 활동을 계속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안 부르고 어디 저 절간 같은 데 가 있어야지 왜 자선 공연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자숙 없는 활동이라 그래요. 이 기자는 이 헌법 19조를 모르는 것 같아.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숙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기자가 무슨 자격으로 황영웅 보고 자숙하라고 그럽니까? 이미 자숙한 사람 보고 또 자숙하라는 것은 이게 바로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3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재자입니다. 아니, 자숙하기 싫은 사람, 아니, 충분히 자숙했다고 하는 사람 보고 자숙하라, 자숙하라, 가수들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군입니다. 폭군. 독재자입니다. 학폭 및 각종 범죄를 저지른 채 연예계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날로 커지고 이들의 활동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황영웅의 활동 강행 소식은 많은 우려를 남긴다. 그래서 제목이 황영웅 향한 뒤틀린 팬심에 쏠리는 우려. 이런 제목을 따려면은 논설이라고 해야죠. 논설.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이건 기사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고 해야죠. 장르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논설로서도 이런 논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황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을 요사이 제가 한 2주 동안 읽은 결론은 황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입니다. 그 선한 마음의 영향력이 앞으로는 이런 편협한 기사의 힘을 누르고 결국 황영웅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고
황영웅이 멋지게 재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조갑제 TV에 올린 황영웅 동영상에 붙은 수만 개의 댓글을 이 기자가 한번 읽어봤으면 이런 글을 쓴데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딱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에게 권하는 댓글 편지입니다. 교수님, 저를 보고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근을 하면서 제가 어느 환우 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들릴 듯 말 듯 가느다란 소리가 나 라운딩 하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는데 환우 분이 황영웅님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으시며 가슴에 핸드폰을 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많이 아파 시한부 환우분이신데 옆 사람 피해주지 않으려 노래는 듣고 싶으시고 해서 핸드폰을 수건에 싸서 가슴에 묻고 황영웅님 노래 들으시면서 잠든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애처로웠습니다. 이렇게 황영웅님 노래가 이러한 분들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저도 그분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무너지도록 아팠습니다. 인생이 고마웠다는 노래를 들으면서 시한부 환자께서 잠결에 들었다 이거죠. 인생아 고마웠다. 이 가사도 이 기자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인생아 사랑한다. 인생아 사랑한다. 한국일보 기자는 그런 글을 쓰기 전에 황영웅이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빈지게와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노래를 들었으면 이런 기사를 안 썼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